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담당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시겠지만 포항시와 DGB 대본에는 1976년 시흥고 업무 일각 체결 후 오늘 특강을 준비해 주신 이강덕 포항시장님은 포항이 시로 승격된 이후에 최초의 3년임을 하신 시장님입니다. 포항시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지고 최근에는 전지, 바이오, 디지털 이 3대 분야에 대해서 특화단지 유치 등 역량을 집중하시며 포항 시정을 잘 이끌고 계시는 지역 최고의 경제 전문가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앞으로 시중은행으로 도약할 우리 DGB 대구은행에는 지역과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하고 우리 임직원들에게는 더 넓은 인사이트와 큰 울림을 전해주실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제 그 시장님께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의 임직원 여러분, 너무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그저께 구정 지났으니까 모두 다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하나님 형통하게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회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저들 입장에서는 희망동행 특례 보정을 협약을 해서 어려운 소상공인한테 큰 힘이 되게 해준 것만으로 너무너무 감사한데 제가 또 귀한 여러분들 상대로 이렇게 연휴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영광을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10년째 지금 방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경제특강이 일어나는데 경제특강이라기보다도 하면서 대구 경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하는 그런 바람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또 중간중간 대구에서 근무를 하면서 제가 나중에 서울에 가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이렇게 하면서 항상 우리 대구가 잘 돼야 된다. 대구 경북이 잘 돼야 된다. 대구에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년 전에 코로나19가 와서 우리 대구 전 국민이 다 그렇지만 특히 대구가 뭐 이렇게 봉쇄되니 어쩌니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포항에 있는 어르신들을 수백 명 이끌고 대구로 와서 좀 도와줬으면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적도 있습니다. 뭐 코로나19 때문에 이동도 못하고 그렇게 못했는데 그만큼 대구가 우리 대구 경북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대한민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구가 우리의 고향이고 뿌린 대구가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다시 이렇게 세워야겠다 이런 마음이 포항에 있었지만 아주 간절했습니다. 그것을 잘 이겨내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하고 그때 우리 전체적인 사람 때문에 모든 게 좀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잘 돼야 되고 특히 그 중에 대구은행도 아주 잘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대구 경북을 바라보고 또 생각하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대구 경북은 대한민국의 문화 수도입니다. 신라 천년 또 그 이후에도 얼마나 이게 경주 저거네요. 월적사 다리가 그러네요. 그 다음에 시대 정신의 중심지 여러분 뭐 다 아실 거잖아요. 그리고 최근 근대에 와서 이 포항의 철강, 대구의 섬유, 구미의 전자 이런 것들이 대구 경북을 쭉 이끌어오고 대한민국 발전에도 엄청난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정부 지자체가
또 전국 지방이 다 걱정을 하고 있지만은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주변지로 전락한 게 아니냐. 우리 대구 경북도 21년도에 500만이 무너졌습니다. 대구 경북이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의 하나였는데 지금은 인구가 자꾸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부분도 수도권에는 지금 지자체장들 만나보면 인허가 내주기 바빠가지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수가 들어오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임여자금이 많아서 버스나 이런 데 막 보조해주고 공짜로 태워주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근로자 수를 한번 보십시오. 한 6년 만에 이 정도로 제조업 근로자가 감소를 했습니다. GRDP는 늘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 대구 경북의 현주소입니다. 수도권은 계속 올라가고 지방은 미미한데 특히 대구 경북 GRDP는 전국 비중이 한 8.2%에 불과합니다. 우리 한 500만 되니까 10%는 돼야 되거든요. 그만큼 적다는 얘기 평균보다도 현재 있는 우리 대구시의 1인당 GRDP는 한 30년째 계속 최하위 제자리를 머물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한 번씩 대구에 출장을 와서 서청하면서 동대구역에 내려서 볼일을 보고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사람들의 옷차림, 생김새 이런 것들을 들어볼 때마다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았습니다. 비교를 하게 되니까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옛날에 우리 대구는 석유 산업으로 우리 90년대까지 한국 수출의 20% 달성,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에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70년대 후반에 다녔으니까 그때 동성로에 어떻게 나오면 벅적벅적 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어깨에 부딪힐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쭉 내려가면서 비중이 쭉 쳐졌거든요. 지금 2018년도니까 지금 얼마만큼 더 쳐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구에 1350만 평 산업단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1만여 기업인데 포항도 한 1150만 평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기업이 한 1200개 정도 있습니다. 비슷한데 공장수는 한 절반 정도 있다는 거죠. 10분의 1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앵커 기업, 대구를 이끌어가는 주요 앵커 기업과 주력 산업이 없는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이 아니냐. 중소기업들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러 가지를 보면은 우리 기계나 전자나 성료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 있지만은 큰 기업들이 하나씩 툭툭 있어서 대구 경제를, 경북 경제를 이끌어줘야 된다. 석유 산업이 쇠퇴할 걸 예상하고 우리 문해갑 시장 때부터 시작해서 민나무 프로젝트를 08년도까지 약 7천억을 넣어서 진행을 시켰는데 성과는 아직까지 우리가 못 느끼고 도약의 발판을 못 마련했습니다. 산업을 석유 산업에서 빨리 바꿔서 다양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위기감은 대구 사람들은 모두 다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경북은 어떠냐? 구미 여러분 전자산업이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부터 해서 최초의 국가산단으로 만들어서 엄청난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99년도에 단일공단으로는 최초로 수출 우리나라 100억 불 달성을 하고 2005년도에 국내 수출의 11%까지 맡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삼성전자가 베트남이나 인도나 이런 데로 해외 생산을 갈 수밖에 없고 LG전자도 파주나 이런 데로 가면서 근로자가 2005년도에 5,000명이었던 게 재작년 22년도에 20%로 줄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절반 정도 반토막 이하로 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미는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기업, 앵커 역할을 할 대기업이 아직
아직까지 명맥은 유지하고 있거든요. LG, 삼성, SK 이렇게 있거든요. 이 북실을 잘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다행히 구미가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탄력을 못 내고 있는데 이것을 모든 정치권, 지방, 대구 경북 정치권 모두가 또 우리 시도민들이 합쳐서 빨리 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하루라도 빨리 뭔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항은 어떠냐? 포항 철강도 한번 보십시오. 철강도 이렇게 연도고 갈수록 쇠락을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철강이 60%가 중국과 인도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 제철이 생기면서 미국 US 스틸이 망했습니다. 유럽 철강 회사들도 많이 망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중국하고 인도가 뛰어 올라오면서 우리가 시장 점유율이 이 국가에 달해도 한 3.8% 작년 재작년도 3.8% 4%가 안 될 정도로 시장 점유율이 적습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다는 거죠. 저희들이 사례입니다만은 저희들도 수십 년간 철강을만 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으로 계속 해왔는데 그에 대한 대안을 현실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시장을 취임을 했는데 포스코 연결 재무제표가 거의 한 2자릿수 이익밖에 안 나올 정도였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러다가 포스코 그룹이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럼 포항은 어떻게 되지?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지? 이런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그때 포스코를 막 지원했습니다. 회사 가서 격려도 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해라. 우리가 도와줄게. 그 다음에 빨리 산업 다변화를 하지 않으면 우리 도시는 망가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변화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런 큰 앵커 기업을 2차전지 산업이 우리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게 좋겠고 또 2차전지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 거다 생각해서 여기에 집중해서 이러한 기업들을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16년도에 협약을 맺고 와서 착공을 하고 2019년도부터 생산을 해서 현재까지 지금 약 9조 2,80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공장도 11개가 가동이 되고 일자리가 4,0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철강 일변도였던 97, 8%까지 됐던 수출이 방지역에 작년도 기준으로 38.5%, 약 40%까지 올라가도록 됐습니다. 이게 2030년 정도 되면은 포스코 제철 산업의 2배 정도, 70조, 2배 정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배터리 특화단지를 지정을 저희들이 받아서 탄력을 붙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철 보급으로, 제철 산업으로 나라를 살리겠다 했는데 우리는 전지 보급, 2차전지, 수소연료전지 같은 전지 산업으로 나라를 다시 일으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항구미 대구가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원인을 살펴보면은 첫째는 이겁니다. 수도권 집중입니다. 수도권 집중. 우선 이게 보면은 그 기업을 한번 보십시오. 기업이 1000대 기업을 매출액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대구에 17개 있습니다. 17개. 경북에 27개. 다 합쳐서 대구 경북에 44개가 있고 매출액이 2.8%밖에 안 됩니다. 3%. 10%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구가 그러니까 수도권에 거의 다 가 있습니다. 수도권. 여러분 첨단 의료 복합단지를 대구가 지정을 받았거든요. 2009년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구 경북이 힘을 합치고 오송 이렇게 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한 15년 지나고 충북에는 85개의 기업이 들어갔습니다. 대구에 32개, 수도권에는 이만큼 가요. 혁신도시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 대구의 신서 혁신도시, 그 다음에 김천에 김천 혁신도시 만들었는데 그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그 온 것만큼 플러스가 돼야 되잖아요.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한번 보시면 이 김천에 사는데 김천에 혁신도시 지정이 돼서 2014년도부터 2023년까지 이주를 해서 혁신도시 인구가 약 2만 명 있습니다. 2만 명. 그런데 그 2만 명이 전부 외지에서 증가돼야 되는데 이 순수 증가된 인원 따지니까 2,000명, 10%밖에 안 됩니다. 90%는 어디서 왔느냐? 전북, 구미, 김천 시내 이런 데 와서 우도 시내 오히려 세트만 불러오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포항이 포스코하고 그 갈등이 심했습니다. 올해는 회장이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갈등이 왜 생겼느냐. 이분,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했을 때는 지역 균형 발전을 엄청 따졌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규제, 그 다음에 수도권 그린벨트에서 꽉꽉 묶어놓고 지방을 많이 육성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포항에 그 당시에 뭐가 있었습니까? 기차밖에 없었습니다. 고속도로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제철소를 만들고 거기에 포스텍이라는 대학을 만들고 거기에 리스트 산업과학연구원이라는 연구소를 만들어서 우수 인력을 유치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포스코에서 지주사, 홀딩스사, 대본에도 있죠. 홀딩스사 만들어서 서울로 가져갔습니다. 미래기술연구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성남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다 들켜가지고 우리가 난리를 쳐서 일단 주소는 다시 가져갔습니다. 그 포스코를 만들 때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하냐면 딴 걸 거의 뺏기다시피 했습니다. 포항 오면은 이렇게 한번 해외사무소 오면은 이렇게 가운데 포스코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게 원래는 둥그렇게 연민만에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형산강과 함께 어우러진 그 백사장, 그 포구, 그 아름다움은 아마 제가 생각하는데 경주에 보문단지 지었지만은 그냥 이게 안 지었으면은 엄청난 관광자원이 됐을 정도예요. 우리 여민만의 포구가 동해안의 제일 큰 만공입니다. 만공. 정말 아름다운 일이죠. 그걸 다 내주면서 땅도 집도 뺏기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 지역의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그냥 헌신장처럼 걷어차고 수도권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청년 인구가 너무 감소를 한대요. 대구도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인구가 지금 계속 감소를 합니다. 매년 대구 경북에 25,000명, 포항만 들어가서 한 2,000명 정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경북대 나온 분들, 영남대 나온 분들, 개국대 나온 분들 다 계시지만 옛날 경북대가 어땠습니까? 영남대 청마장학생 어땠습니까? 전국에서 몰려들었습니다. 형산강 이남에 제일 좋은 대학이 경북대학이었습니다. 지금은 서울에 오르베이까지 다 정하고 지방대학이 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퇴생이 이렇게 증가할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게 수도권으로 너무 몰려서 우리도 그 피해를 보고 있다. 의료 보십시오. 의료. 우리 포항에도 KTX 있는데 대구도 마찬가지잖아요. KTX 타고 전부 서울로 진료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기존 의대 중심으로 필수 의료 중심으로 의료 인력을 늘린다고 했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필수
필수 의료 인력.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필수 의료뿐만 아니라 양질의 얼마만큼 양질의 의료진과 병원을 확보하느냐. 대구에는 경대병원, 영대병원, 동산병원 이렇게 쭉 있지만은 경북에는 상급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포항에도 대학병원이나 상급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아 사망률이 대구에 병원이 있어도 전국 평균보다 전국이 한 3.8명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굉장히 높습니다. 대구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높습니다. 의료 치료에 약 100만 2조 2천억이 연유출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도 제가 오면서 보니까 대구의 아파트 아직까지 많이 짓더라고요. 미분양 이 점점 증가해서 다 이렇게 언론이나 시민들이 걱정할 정도에 많습니다. 주거와 의료도 그 수도권 못지않게 뭔가 확충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거꾸로 진료를 내려올 정도로 거꾸로 살라고 올 정도의 여건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출산율, 근본적으로 아이를 적게 낳는 그 출산율이 또 수도권 집중과 함께 우리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구 출산율이 0.76명이네요. 파악도 뭐 비슷합니다. 수도권으로 사람은 다 몰리고 지방은 자꾸 적어지는 지방 소멸의 문제, 또 서울로 가니까 여러 가지 주거나 모든 게 열악해지니까 애를 안 낳는 저출산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나 큰 틀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압박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것을 깨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전체가 저는 공멸의 위기로 가고 대구도 경북도 살아가기가 참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인식을 하고 이 틀을 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이렇게 어필하고 하는데,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 원심력, 유출되는 원심력, 우리 포항 자체적으로 땡기는 구심력, 그걸 비교했을 때 너무 큰 원심력 때문에 좌절할 때가 한두 번입니다. 좌절할 때. 대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에 수영구 쪽에 그 컨벤션 센터 있는 대구 부산에 백석호 주변에 거기에 컨텐츠 산업한다고 많이 해야거든요. 근데 거기에 젊은 층들이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안 돌아간다. 전부 서울로 가버린다. 전부. 그럼 대구, 경북이, 대구, 부산이 그렇다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그 인구 상이 현재 올해 이렇습니다. 올해 고령 인구가 한 19.2%. 이게 곧 내년 되면은 몇 년 지나면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할 겁니다. 2050년도 예측하는 사람들이 40%가 고령 인구라는데, 저는 여기서 진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달려가고 있고, 이게 50년도가 아니라 한 40년도 정도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다 느끼고 있다시피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서 우리가 걱정하는 역성장, 초저성장,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부의 각계각층에서 정치권을 보면서 극단적인 조치, 저는 거의 비상사태 정도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대충 이렇게 해서 안 되느냐. 지금 산업의 변화가 IT를 중심으로
이렇게 집적시키는 그런 효과, 그러니까 세계하고 경쟁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논리를 펴는 중앙에 사람들도 많지만은 저희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다 망하는 데입니다. 여러분 순망치한 아니겠습니까? 순망치한. 그래서 나름대로 배우 결국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 나름대로 그냥 정답은 아니지만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렵지만은 미래 신성장 산업 앵커 기업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단 그것은 지속 가능한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신성장 산업, 고부가 가치 산업. 그 다음에 지역의 성장 동력이 있어서 파급력이 클 수 있는 또 지역 산업과 연관성 이런 것들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그런 산업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입니다. 대구에 UAM 확산시킨다고 대구시장님도 말씀하시대요. 우리 신공항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필요할 겁니다. 네. 각종 규제도 적고 또 필요성도 많은 우리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대구 전체를 합쳐서 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구에 구미에 그 반도체 특화단지 됐으니까 제가 생각하는데 메모리 분야인지 비메모리 분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반도체 부분이 76%가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쪽이니까 그쪽을 과감히 도전을 해서 국가적 지원을 이끌어내서 그쪽 부분을 우리 세계적인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내면은 그것이 구미뿐만 아니라 옆으로 쭉 확산될 겁니다. 확산. 그 다음에 로봇. 대구에 로봇산업진흥원도 있고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도 지정이 되고 하니까 이것도 지자체와 여러 기업들이 함께 지원을 해서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포항에도 로봇과 연구원이 있거든요.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진과 우리 영덕 이런 데의 풍력과 우리 수소산 이런 것들이 할 수가 있죠. 또 포항에는 포스텍의 의과대학을 만들려고 합니다. 또 바이오 산업을 겨냥한 연구단지를 연구 R&D 그 사업소를 제가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연구소하고 이런 것들을 평균 1년에 한 두세 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그것들이 미래의 신성장 산업을 일으킬 거라고 보고 만들었습니다. 이 포항에 만약에 의과대학이 만들어지면은 의과대학과 바이오 관련 R&D 기관을 중심으로 하고 대구에 있는 첨단 의료 복합 단지 지정된 데를 연결시키고 안동에 바이오 산업 단지가 지정이 됐거든요.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는 바이오 산업,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이 밀고 나가면은 이것이 안동, 대구, 포항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으로 쭉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항이 2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됐지만은 앞으로 포항의 글로벌 연구소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포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경주, 대구, 영천, 기타 도시로 상주 등등으로 2차전지 산업이 쭉 뻗어나갈 거거든요. 앵커 기업이 있으면 주변에 협력 기업들이 살아나듯이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다 적시는 못했지만은 청년층들이 좋아할 수 있는 IT 산업, 스타트업, 벤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게 따라야 될 겁니다. 대구에서도 그 부분을 최근에 한다고 정부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함께 해서 좋은 신호가 오는 것을 봤습니다. 수도권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수도권 곳곳에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들과 차별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은 수도권은 저도 숙소는 줄을 아는 것 같아요. 이 사무실이나 이런 것을 쓰는 것은 아주 뭐 우리 지방이나 별 다른 거 없을 정도로 싼데 숙소를 주는 데는 어떻게 하고 숙소를 아주 저렴하게 준다든지 기타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서 그런 산업들이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탈수도권 될 수 있는 것을 모든 주체들이 함께
제가 서울에 오래 살았습니다. 대치동의 핵심적인 대치동에 오래 살았습니다. 지금도 대치동에 집이 있습니다. 살기에는 어둡습니다. 비안 맞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요, 제가 서울에 볼일 보러 출장 가면은 SRT 내려가지고 지하철로 가면은 집까지 우산 없이 갈 수 있습니다. 그것뿐이냐, 요새 GTX라고 해가지고 평택에서 또 동두천에서 인천에서 고향에서 10분 20분 만에 강남으로 서울 중간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광역철도를 하는데 이 지방을 위한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에 2조 7천억 정도를 쏟아놓았다. 그리고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이 광분해야 되는 거예요. 광분. 지방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광분해가지고 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뺏어내야 되는데 결국은 이 지방을 살릴 수 있는 어떤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핵심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된다. 기업들도 포함을 해서 결정권이 있는데 다 몰리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여의도 있으니까 전부 우리가 여의도로 가야 되잖아요. 여의도에 하선해야 되고 각종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쪽에 해야 됩니다. 미국의 항주가 우리나라보다 큰 데도 많지만 여러분 이게 주요 기업들 주소지가 있는 미국 지도입니다. 독일입니다. 동베를린 이렇게 조금 적어놓은 독일입니다. 우리나라 서울 수도권 이거 뭐가 있습니까? 이 나라를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가져갈 수가 있죠? 후퇴해가지고 후진국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우리 논리대로 하면 다 뉴욕으로 가든지 워싱턴으로 가든지 LA로 몰려야 되잖아요. 몰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 했어요. 독일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을 내려오지 않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50대 기업 다 모여. 50대 기업 오너들 다 모였어요. 내가 100만 원짜리 밥을 사게요. 100만 원짜리 밥을 먹여놓고 여러분들 왜 서울에만 다 있느냐? 서울에만 다 있느냐? 지방이 죽으면 우리 다 죽는다. 기업도 죽는다. 지방을 살리러 좀 내려가자. 권역별로 내려가자. 포스코는 황으로, 또 금호는 광주로, 현대는 울산으로, 롯데는 부산으로, 야, 다 내려가라. 하나는 대전으로 다 내려가라. 본사를 다 내려가라. 본사. 우리 포스코가 본사 주소는 포항인데 서울 사무소 강남에 거의 99% 있습니다. 99%. 거기에서 각종 입찰, 각종 정책 결정, 회장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 찾아가야 되잖아요. 글로 입찰하려면 가야 되잖아요. 설명하려면 글로 가야 되잖아요. 로비하려면 글로 가야 되잖아요. 옛날에 박터준 회장은 바보입니까? 서울에 안 가고 방에 있고 그래서 바보에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저건 이 엄청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획기적인 정책, 세제 혜택, 각종 규제 해제 이런 것들을 하고 같이 살자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청년 인구하고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이 어떻게든 일자리를 선호하는 일자리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출산 장려, 다자녀 제가 포스코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원래 우리 시청에 야 공무원들이 100% 다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야. 시민들 마음을 이해를 하고 잘 친절하게 온 정성을 다해서 대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50%를 다자녀 중에서 뽑아라. 50%.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공무 당연히 제한이기 때문에 헌법 안 맞아서 못한다. 이제 헌법 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데 헌법이 뭐 필요합니까? 바꿔야지. 제가 생각한 데는 행장님 계신다면은 제가 포스코 회장이나 뭐 대원행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야 여기에 한 몇 프로 정도는 좀 우리가 시중은행 전환도 하니까 국내 전체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두뇌와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 시설도 필요해. 그러나 어떤 데는 정말 성실하고 리더십 있고 또 진화력 있고 팔로우십 있고 인간성 좋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 그게 다자녀야. 다자녀 중에 세 자녀 이상 중에서 50% 뽑아. 나머지 50%는 공개 경쟁. 그거는 뭐 네 자녀, 세 자녀 할 수 있고 한 자녀도 할 수 있고. 지금 애를 놓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 낳아가지고 외국 유학까지 공부시키고 제대로 된 투자를 받은 사람하고 아이를 4명, 3명, 5명이라서 제대로 된 투자를 못 받은 사람하고 나중에 경쟁하면 평균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불리하다. 그러면 그들에게 기회를 줘야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 거다. 어저께 제가 부정연대 텔레비를 보니까 그때 어디 시골에 그 농사를 짓는데 아이가 9명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거는 그 30대 부부가 저거는 국가나 지방에서 저 집을 줘야 된다. 적어도 60평, 100평 정도의 집을 지어줘야 된다. 저 사람은 저거 하나만으로 예국하는 거다. 근데 그 작은 방에서 막 톡톡톡거리면서 이런 거예요. 제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지금 우리 지역도 저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싶어서 마음이 막 굉장히 쓰이고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에서 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부여그룹이 이렇게 했네요. 1억을 준다, 2억을 준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돈 주는 것도 줘야 되지만은 이 아이들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아이 낳은 게 최소한 불리하지 않도록 오히려 유리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것들은 국가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주체가 기업뿐만 아니라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지난 프랑스 사태나 영국 사태 보면은 어떤 계층의 어떤 부류의 이민을 받아들일까 저는 생각을 해야 되지만은 근본 틀은 굉장히 개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제가 취임하고부터 대학에 R&D 하는 데만 한 3,200억 들었습니다. 전국 기초지자체가 R&D 기관에 투입한 예산이 우리가 1위입니다. 1위. 왜 그러느냐. 그리고 세우고 왜 그러냐. 결국은 새로운 신산업, 도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산업은 연구를 통하지 않고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이 없다. 여기저기 아무 데나 있어도 되는 기업들은 앞으로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지자체에서 국가에서 돈을 지원하고 그것을 대학에서는 빨아들여서 사업할 수 있는 연구를 많이 해내고 인력도 그렇게 길러내는 체제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냥 대학 하나하나로 그냥 있는 거로는 안 된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연결하고 초연결하고 융합한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지역이 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작년에 글로벌 대학이 우리 포스텍이 됐거든요. 포스텍 되는데 포스텍 우리만 이래 발전하니까 이게 아닙니다. 내용을 우리하고 같이 도하고 같이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상당수가 안동하고 어떻게 하겠다, 김천하고 어떻게 하겠다, 영천하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도 들어가요. 파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도 전체가 많이 들어가죠. 이 대학들도 전부 다 이 대학 간에 지금 연합하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필요하면 과감하게 연합하고
통합하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정적력 있게. 대학 하나의 아성만 가지고는 애매하고 있으면 끝나버린다. 이제는 전망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대학의 위기감이 지역사회와 함께 같이 이렇게 막 돌아가야 됩니다. 좋잖아요. 디지털 있잖아요. 대구에. 포스텍. 대학 경영대학이 많으니까 연대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료하고 주거 환경.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포스텍에 의과대학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포스텍에 의과대학을 만들면은 저는 단순한 의과대학 그렇고 그런 원어부대행이 아니고 특수한 데 만들어져서 서울의 서울대학병원, 세브란스병원, 성모병원, 아산병원 이런 거에 버금갈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수한 인원들이 와서 그렇게 되면은 서울이나 대구나 다른 지방에서도 이거 진료를 하러 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일로 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들 해외 지금 많이 가고 있거든요. 일로 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3, 40년 축적된 공학 기술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를 중심으로 기계공학도 마찬가지고 지금 선진국은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으로 세상을 주도하려고 합니다. 모두가 고령화가 돼서 어떻게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가 관심입니다. 의료 비지출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 것인가가 의료보험공단도 고민일 겁니다. 그러면은 공학과 의학이 결합된 의사공학자를 만들어서 빨리 이런 것들에 부응할 수 있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을 불러일으켜야 된다. 신약 산업을 만들어야 된다. 의료 기술, 의료 기기를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을 만들기 위한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기업들과 함께 오픈 이노베이션 할 수 있는 장소도 함께 넣어서 그야말로 대구 경북 전체에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이 일어날 수 있는 에너지를 쭉 공급을 하겠다. 쭉 공급을 해서 포항, 안동, 대구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의 각종 기업들과 새로운 경쟁력 있는 산업들이 생겨날 수 있는 에너지를 불러넣겠다. 당장은 중증의료 역량을 우리가 지방에도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중증의료가 40%가 서울로 대구로 지금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국가 바이오 산업을 이렇게 된다. 그렇게 해서 바이오 보국을 하자고 저희들이 제철 보국, 그 다음에 전지 보국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가느냐.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을 일으켜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겠다. 디지털 보국, 디지털 산업을 일으켜서 나라를 다시 부강하게 만들어내는데 보답하겠다. 주거 여건도 대구도 그 문희엽 시장님 있을 때 나무를 많이 심고 또 신천을 그 이후도 계속 살리고 해가지고 대구 많이 좋아졌잖아요. 제가 여기 삼덕교 조금 넘어가지고 삼덕교 맞는 게 다리 이름이 있잖아요. 수성교 조금 넘어가지고 삼덕 초등학교 뒤쪽에 저 고등학교 때 제가 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신천이 지금 필요 없었거든요. 그 지금 이제 신천 저렇게 쭉 정비돼서 봄에 신천 대로로 차 타고 가다가 이렇게 가면은 고기가 벌쩍벌쩍 뛰어서 이렇게 들고 보고 옆에 장비가 쫙 벽에 있는 거 보고 굉장히 행복감을 어떨 때는 많이 느꼈습니다. 대구가 좋아졌네. 아이고 이게 살만하네. 이런 여건들을 점점 갖춰야 되는 겁니다. 저희 포항은 그린웨이 프로젝트라고 해서 폐철길을 10km 정도 전부 나무로 심었습니다. 출근길, 퇴근길도 계속 확장해 가려고 있습니다. 강을 도심에 있는 하천을 4개를 전부 다 덮었거든요. 시멘트 덮어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다시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개가 올해 복원 준공이 될 겁니다. 생태 복원을 중심으로. 나머지 3개도 다 복원하면 포항이 수변 문화 관광 도시가 될 거다. 그 자체가 전주 여건을 좋게 하면 물론이고 하나의 관광 산업의 자원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구도 계속적으로 이런 환경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부, 중앙정부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방정부가 해야 된다. 모든 부채가 저는 다 나서야 된다. 모든 부채가 다 나서서 해야 된다. 대구 같으면은, 대구 경북 같으면은 대원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중앙정부, 저를 비롯한 지방정부, 정치권, 교육기관 전부가 이 출산율을 높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정규여건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앵커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앵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에 총력을 기울여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원행 이 보니까 국내 기업 자산 수준이 18위가 되어 있더라고요. 91조.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돈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보다시피 이게 1위부터 4위까지가 전부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이 정부 못지않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힘을 잘만 쓰면은 지역 발전, 국가 발전을 이끌어올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한다. 오늘 희망동행 저희들하고 협약을 했지만 그런 것들도 결국은 굉장히 큰 결단이고 전민을 배려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핵심적인 사업도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스트에 스마트 병원 만든다 하면 조금이라도 출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희망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청년을 위한 벤처 창업 펀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조성을 해서 벤처 캐피탈로서의 어떤 그런 과감한 투자, 적극적인 투자 이런 것들을 해서 청년들이 좀 여기에서 뭔가 성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좋지 않겠느냐. 신산업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장님 나오셨네요. 여기는 우리 에코프로 우리 사장입니다. 사장. 저 회장은 따로 있지만은 여기에 우리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5천억 규모의 금융 지원을 하게 결정하신 것은 굉장히 감사할 일이고 이 에코프로 회사에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대본행에서 펀드 하이투자 파트너스 펀드 총액의 40%를 지역에 투자하는 거 이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계속 확산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포항도 보니까 그 퍼즐 데이터, 셀렉신, 폴라리스 3D 이런 데서 여기에 큰 덕을 보고 있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67년도에 최초 만들어가지고 저희 포항에 69년도에 지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최초의 지방은행이자 최초의 또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대원행이 잘 커가지고 우리 대구 경북에서 뿌리를 끝까지 받고 나중에 서로 가면 안 됩니다. 끝까지 받고 쭉 해서 더 큰 하나의 기업이 돼서 대구 경북의 우산, 대한민국의 우산이 되어주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 행장님도 큰 뜻 갖고 계시기 때문에 꼭 그것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대구 경북민의 자긍심이 하나로 되고 또 실질적인 도움도 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원행과 함께 우리 대구 경북이 세계로 도약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해주세요. 해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